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하면서 2100선 되찾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아주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간밤에 다우지수가 2달 만에 처음 1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죠? 기업의 실적도 좋았고 또 인텔 등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도 호재거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무엇보다 외국인이 나흘 만에 현물을 사주기 시작한 것도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시각 현재 한 800억 가까이 사주면서 그렇게 크게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2095포인트 정도를 찍는 것은 기관이 사주는 강도를 조금 오후장 들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반전되면서 더 아쉬움이 큰 상태입니다. 역시 기관 매도 때문에 현재 525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온 날 여러분들의 주식은 괜찮으십니까? 빨간불 좀 들어왔나요? 내 종목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문자 한 통으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는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한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인 샘플러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 방법도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096. 이제는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갈게요. 김영렬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을 하긴 했는데 2100은 찍고 다시 내려오네요. 네, 우선 체감지수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100선을 탈환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시장 내부에서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다소 좀 체감지수는 높지 못한 어떤 시장 분위기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전환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더해진 모습이었었지만 전체적으로 오후에 들어서 대한해운의 법정 관리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은행주 그리고 조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경계성 매물이 출현하면서 어떤 시장의 지수 변동성이 조금 급감하는 것이 현재 시각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100선 안착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되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0선 과연 안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2100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는 십진법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100포인트씩 끊어서 2000포인트, 2100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의 지수의 의미를 갖는 것을 다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00포인트가 갖는 의미는 우선 변동성의 분기점 정도로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2100선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 P가 11배 근처에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배도 넘어설 수 있는 저력은 가지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 레벨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위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2000포인트 근처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다시 시장 P는 10배 수준에 근접합니다. 투자자들이 또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조금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만큼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2100을 넘었을 때는 이익의 실현을 또 2100을 하회했을 때는 저가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100선이다라는 것은 어떤 추세로서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의미보다는 단기 매매의 어떤 기준점 역할로서 설정해 두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 의미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2000 지금 93포인트인데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약간씩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2100, PER 11배 근접하게 될 테니까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변동성이 당분간 좀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달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 5개월 연속 랠리가 이어지고 물론 다음 달도 오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는 올해 첫 FOMC에 대한 어떤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높고 또 이번에 바뀐 연준 의원들의 어떤 코멘트 여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이슈 등이 많이 다뤄졌었던 만큼 또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등장 가능한 매파적 발언 내용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밤 미국 쪽 FOMC 그 회의 첫날이니까 이것도 그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선 뭐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슈 얘기 보다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이틀 연속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도 올라섰는데 간밤에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좋게 나왔죠. 미국 시장하고 이머징 국가 차별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그중에서 나은 모습이고요. 대비되는 그 중국하고 미국의 모습이 우리 시장에 급등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보면 참 한국 시장은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을 거론하지 않아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킨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 시장 121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1910포인트죠. 다른 이머징 마켓이 그만큼 하락이 큰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거의 동행하는 유일한 이머징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지수만 놓고 봤을 때 좋은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2009년 상승 추세선에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신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종목을 놓고 봐도 GE나 또 IBM 같은 경우 신고가를 만들면서 또 좋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오늘도 뭐 좋은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정보다 일찍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지난달에 반전한 추세가 다시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주식시장은 반등 이외에 기대할 것이 크게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2700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요,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가, 오늘 이제 그 기로점에 놓이는 것이고, 또 추세 회복 시도가 내일 정도께는 기로점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악재였던 수급이 역시 계속 개선되는 모습. 어제는 연기금 중심으로 한번 반등 주더니 오늘은 기관의 발을 쓱 빼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나흘 만에 컴백하네요. 네, 그동안에 좀 수급을 무너뜨린 그런 불안 요인들을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 매수 약화, 또 프로그램 매도의 3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약간 좀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의 매매가 좀 매도로 많이 나오면서 약간 전체적인 기관 쪽은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매수의 가장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금과 연기금하고요. 국가 지자체가 더 버텨주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주식 750억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00계약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한 3가지 요인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또 매수가 매수를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장중에 매수와 매도가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또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주체가 모두 다 어느 정도 반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7,500계약 정도 선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 누적 계약 수가 13,000계약으로 줄어들었고요. 오늘도 또 7,000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매도 누적 계약 수가 한 6,000계약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1월의 증감 상황을 한번 살펴볼 때 가장 많이 감소했을 때가 한 7,000계약 매도 수준이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수급상으로 놓고 볼 때도 오늘 이후에 내일 정도께 여기서 더 매수를 해서 누적 잔고가 줄어드는지, 이 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드는지, 이거의 기로점도 내일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시스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한 0.6포인트가 개선이 됐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거의 0.8포인트까지 0.78포인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0.8포인트 정도 이상으로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나왔던 차익거래 매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기술적 분석하고 수급의 양상들 모두 다 오늘 오후 지나서 내일 오전이 환경 요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단기적 추세의 갈림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는 이틀째 반등하고 있는데 상승의 내용, 질이 좋은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아까 좀 개선된 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온 첫날 뭘 가장 많이 사나 보니까 역시 IT네요. 예, IT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매도가 나올 때도 그다지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IT 업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승의 내용을 볼 때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 내 순환매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IT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발주로 매기가 이전이 됐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삼성전자가 강해지면서 그 후발주들이 약해지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이 수익률 키마치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또 오늘까지도 그 이등주 중에서 후발주 중에서 좀 강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도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서의 순환매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 쪽으로 어제 좀 수급을 개선시켰고요. 기관 같은 경우 LG그룹 IT주 쪽으로 매수세 유입시키면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일방적으로 독주했었던 그런 편중 현상을 완화시켰죠. 오늘은 이제 그것을 삼성전자가 다시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이 순환매에 특별한 의미를 거론하는 이유가 추세 붕괴까지 거론됐었죠. 우리 시장 자체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오름폭이 없는 종목의 상승으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또 가격 부담이 없는 상승세를 만들었다는 이 점 하나하고요. 업종 내 지나친 그 주가 차별화가 해소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내용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현재 코스피가 추세의 어떤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아침장이 어떤 단기적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가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수급은 일단 제쳐놓고요. 오늘 좀 개선된 점이 뭐 지속된다 이런 가정 하에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12월 이후에 단기 상승 추세선에 오늘 좀 장중에 근접을 했었는데 조금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2110포인트대 중반이고요. 예전에 삼선전환도가 음전환한 그 포인트가 2090포인트라고 그랬었죠. 그게 돌아서는 양전환 포인트가 2115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10포인트 중반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좀 상승폭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2115포인트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 내일까지도 또 기로점에 들어설 수가 있는데 내일 이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일부터의 이 추세 회복의 반전, 추세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의 상승이 이제 단기 낙폭에 대한 그 반발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 그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상승은 어떤 패턴이나 추세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 이 모습 한 가지하고요. 만약 내일 기로점에서 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날 한 가지 좀 이번 조정 때 좀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다. 이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래쪽을 볼 때요. 아까 뭐 121선까지 하락한 그런 외국 증시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예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어제 확인했었던 그 2060포인트대의 지지력 그것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것을 또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인한 이유는 이 연기금의 매수 여력을 볼 때요. 올해 매수 가능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월 평균 한 8, 9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수급을 말씀을 드릴 때 이번 달 초반에 좀 매수세가 부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진한 매수세가 이 시장이 조정세를 보이니까 또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이번 달에 누적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오늘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한 6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1월에 남은 거래일수가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4일이 남았는데요. 2060포인트대에서 지지력, 그 연기금의 추가 매수 가능 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박스권 등락이냐 아니면 기존 상승 추세에 진입하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갈지는 이제 내일 이후에 좀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측보다는 아래쪽이 좀 지지선이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 움직임을 약간은 좀 이제부터는 좀 여유를 보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스권으로 갇힐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계속해서 탈 것인지 오늘 오후 내일 아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대응 전략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IT는 또 나름대로 순환매 서클을 만들고 있고 말이죠. 예, 그렇죠. 우리 시장이 미국 쪽을 거의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뭐 약세를 보이지만 저것을 가지고 기준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밤 일정을 봤을 때 이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나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운영 연두교서를 발표한다는 그 점을 봤을 때 크게 시장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다우 쪽을 놓고 봤을 때요, 다우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 12월 이후 상승 흐름에서 추가 상승을 하면 이 과열 반락권으로 또 진입이 된다는 점, 이 점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장 12월에 계속 이 말씀 드렸었죠. 과열권 들어가면 반락이 나타난다, 이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우 지수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하고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은요, 과열 반락과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탄력은 약화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 시장 이틀 동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이 겪지 않은 조정하고 또 반등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 내에 변동성을 겪은 모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국 원위치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숨고르기가 우리 시장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급락을 하면서 매도 기회를 잡지 못해서 아쉬웠었던 그런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 이러한 반등에서 일부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 박스권 대응의 기회를 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일 이후에 이제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번 기로점에 들어서는 거 그 방향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한번 확인 후에 다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계속해서 반등하면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을 하시고요. 내일 만약에 이틀 연속 반등하고 내일 또 조금 내려서면 그때는 우리 김영진 부장님의 새로운 지혜를 저희가 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더불어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매수 시점까지 다 상세히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문자는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 분석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날인데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갑니다. 최일종 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나흘 만에 컴백을 했고 오늘 또 선물하고 함께 사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봤는데 외국인 진짜 돌아온 거 맞습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69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순매수 기조는 전기전자 쪽과 그리고 이 금융 쪽에 이제 그 치중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장세는 일단은 기관의 움직임들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투신 쪽에서의 그 거의 관망 분위기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1,2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기관의 그 순매수 폭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국가단체와 이 기금공제 쪽에서의 강한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상승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종합지수가 이제 15포인트에서 18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착시키거나 아니면 돌파 시도를 했었던 부분인데 오늘 대한해운 관련해서 조금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선중공업주 쪽으로 이러한 악영향이 지금 이전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X 그룹의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좀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쪽도 좀 부진한 그러한 이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종합지수가 급격하게 단시간 내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그 지수를 견인하는 그러한 업종으로서 전기전자 쪽 그리고 건설 쪽이 핵심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과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일단은 보험사들 그리고 이제 카드사라든가 이런 쪽이 핵심이 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현재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순매수하는
쪽은 전기전자 860억, 그리고 금융 쪽에서 220억인데 보험 쪽에서 2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은행과 증권 쪽은 순매도로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 창고 쪽에서 150억의 순매수, 그리고 전기가스 쪽에서 120억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유통 쪽, 그리고 건설 쪽에서 이제 그 각각 뭐 170억하고 200억 가량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 오늘 기관 쪽도 이제 92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쌍끌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을 300억 넘게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160억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 속에서 여타 삼성전기와 대한항공, NHN, LG이노텍과 LG전자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이제 전일의 강세에 이어서 수급적으로도 순매수 이어지면서 3%대에서 4%대의 고점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역시 이제 매수 1순위로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 LG 디스플레이를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와 삼성 SDI, KB금융과 대우인터, 현대차와 삼성전기, LG이노텍, 하나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수급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올랐던 LG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빠지고 뒤에 후발주들이 IT에선 또 많이 올라오는 그야말로 순환의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앞서서 오늘 대한해운의 그 법정관리 신청 소식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많이 빠지면서 지수 상승폭도 많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다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 지금 이 기회 조선주 사기에 괜찮은 날인지요? 일단은 뭐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수주 전량 대한해운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수주되어 있는 조선사들의 이제 익스포저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STX 쪽이 이제 국내 두 척이 되겠고요. STX 대련 쪽이 두 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두 척, 그리고 현대중공업 쪽이 두 척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건조 자체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력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차피 뭐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이틀짜리의 그 조금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조선주 대한해운 관련한 악재로서 한 이틀 정도짜리로만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84입니다. 아까 2100 갔던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좀 상승폭이 많이 반납되고 있는데 2060에서 지지받았다는 느낌인데 재차 상승폭 준위가 조금 불안하네요. 박스권 대응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박스권 장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 종합지수가 2포인트 플러스로 지금 제한적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중공업주들의 이제 지수 관련 영향력,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대한해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조선중공업주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는 하나의 일시적인 악재 요인으로서 지금 지수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종합지수 자체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다른 쪽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지수를 바라보지 말고 일단은 업종과 그리고 종목 쪽에 이제 치중을 한 그러한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그 매매를 해야겠다는 판단이고요. 어차피 종합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의 이 모멘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디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단기 트레이딩 개념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 쌍끌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국면이 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횡보 국면에서의 이러한 이 수급 주체에 의한 하나의 그 모멘텀,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 바벨 전략이 좀 유효하겠죠.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과 업종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고점에 위치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 이 중반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조금 쉬었던 그러한 업종 쪽으로 이제 그 종목의 다변화,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저점 매수 개념에서의 이 포트폴리오 재편 이러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쪽이 일단 향후에 이제 그 바닥권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전기전자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바벨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의 이 강세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 전략을 갖다 통해서 봤을 때 금융주 쪽에 이제 증권이라든가 보험주 그리고 건설 쪽 부분 이러한 부분도 이제 그 향후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관찰을 하셔서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트레이딩 개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많이 오른 거 팔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쪽을 사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벨 전략의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최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수익률 확인해 보고요. 또 추가적인 의견도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5개 종목 어제 처음 고개를 쑥 내민 게 LG 이노텍 역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주회사 GS는 지금 수익이 한 10% 이상 오늘 낮 12시 기준 11.4% 났지만 그대로 역시 보유 의견 주셨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SKC를 더 사자고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건설 쪽하고 같이 엮여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평선상에서 60일 이평선에서의 그 양봉 형성이란 부분은 계속해서 박스권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신뢰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대 19만 3천 원대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소재 쪽으로 들어가겠죠. 에너지 소재 쪽, 에너지 업종들이 그동안 랠리를 갖다 펼치다가 이제 살짝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소재 쪽, 이제 글로벌의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은 소재 쪽의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4,450원까지 갔다가 1차적으로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LG이노텍도 처음으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셔서 지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도 IT 종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략 자체가 이제 이 저점에서의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LG 그룹주들이 이제 서서히 좀, 기지개를 좀 펴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은 더디겠지만은, 이제 LG 쪽, 지주회사 쪽으로도의 이 가격 전이 상승의 이제 전념, 이러한 부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이제 탄력을 받고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LG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금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7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지주사 당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LG전자 쪽이 되겠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쪽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LG전자 쪽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초기 진입 실패로 인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 이런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되면서요. 최근 이제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좀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장 회사라고 할 수 있는 LG CNS 그리고 서브원 실트론 등의 이제 이 자회사들이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가의 상승력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T 경기가 이제 점차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면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성장성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LG전자, LG
화학 쪽 이러한 쪽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지주사인 당사의 가격적인 측면을 조금 상향 이탈 뭐 이러한 쪽에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87,800원대에 있습니다. 뭐 일단 매수 가격은 87,500원 선에서 현재가까지 일단은 매수 가격으로 잡아보겠고요.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을 좀 살짝 이탈하는 11만 원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84,000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84,000원 정도가 이평선상으로는 이제 121 이평선이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일단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이렇게 손절을 하실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T주 중에서 LG자 달린 분위기가 좋아진다. 지주회사 LG 오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1만 원을 제시하셨네요. 동양종금증권 최일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페이스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내 종목 오늘 왜 이래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궁금증들 지금 제 양옆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전문가께서 다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문자 받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HMBS의 김도영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지금 2088.65, 그래도 80선만큼은 지키려 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발 훈풍을 오후장 들어서 대한해운이 다 갉아먹는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아까 최일종 팀장님께서 시황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단 IT 업종의 강세와 해운업종, 조선업종의 약세 때문에 아침 장은 지나치게 좀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는 호재가 항상 있으면 악재까지 같이 있듯이 최근에 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21선을 필두로 해서 어제 좀 잠깐 빠졌다는 경향이 있었으나 강하게 밀어 올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지금 5일선과 같이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기술적인 지표로서도 역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매매 측면에서는 IT 업종을 지금 살 것이냐, 조선업종을 빠졌으니까 좀 더 담을 것이냐는 논리와 함께 투자자들도 많이 혼돈은 있으는 거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랩 시장이 불면서 랩 편입 종목에 계속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IT 업종은 신규로서 일단 3, 4월경에 IT 업종에 항상 강세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역시 충분히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담을 수 있다는 관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앞으로의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는 논리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IT 분할 매수 괜찮다 결론은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동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연차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측면인데요. 파생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오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한해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대비했을 때 오후장의 단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쇼크발이 대한해운이 이제 뉴스로 일면을 좀 장식하고 있다는 측면이지만 파생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오전 내내 아주 강한 매기로 들어왔던 개인들의 풋옵션 쪽의 매수 기조가 오후장에 대한해운 시초 불과 한 20분 전부터 콜옵션 쪽으로의 매기로 붙어지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 순간적인 크로스 부분이 발생되면서 대한해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일단은 어제 이후로 어제 종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덱스 인버스를 언급드리고 나서부터 종가 부분의 전체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수급의 기조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지만 일단은 구정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점, 그리고 어닝 시즌의 중반 이후에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시점으로 살펴봤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피로 누적이 또다시 한번 재차 눌릴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익 실현 구조가 나가고 있다라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최소 50%에서 60% 정도 일단 보유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도 피크고 설도 앞뒀는데 돈 좀 챙겨서 들고 있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IT 분할 매수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보내주신 문자 지금부터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문제 종목 보내주셨네요. 6527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됐는데 대한해운 27,900원에 40%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회생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셨어요. 완전 초보시라고. 사실 이분 때문에 또 조금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으로서 들어오지 않을 능력이 좀 예상이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즉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법원 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법원 회생 절차가 들어갔던 쌍용차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상장이 돼서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감자라든지 재무구조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탄력적인 재무구조 재조정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에 대한 감자 역시 일단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12시 40분 정도의 뉴스가 떠서 공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좀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원 회생 절차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마도 거래소 쪽에서 그 거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시간을 좀 두고 뉴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도 되지 않고 결정된 것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단 좀 둬야 된다는 논리가 좀 맞을 것 같고 어차피 거래가 안 되니까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왜 이렇게 들어갔냐 하면은 용선료에 대한 제협상이 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즉 예전에 뭐 BDI 지수가 많이 넘었던 해운업황의 호조 시기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가 좀 재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채를 갚을 능력이 회사 측에서는 보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답이라든지 혹은 어떤 팔아라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파실 수도 없고 더 사실 수 없는 거. 소위 물타기도 당연히 안 되시고요. 아마 그런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식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저마한가로 좀 계속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뭐 계속 저마한가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매매 측면에서는 호가가 아시다시피 7시 50분부터 호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시간 우선의 법칙 때문에 일단 계속 물량 좀 내놓으시고 시간 우선해가지고 안분 배정돼서 주식이 좀 팔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물량을 거래가 재개될 당시에는 계속 일단은 물량을 좀 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다가 주문을 미리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단은 아직까지 법원 회생 절차 신청을 했을 뿐이지 아직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뉴스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크레딧 이벤트 발생했으면 주가는 당연히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뉴스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 재개되는 걸 보시고 일단 증권사 상담 직원이라든지 좀 따로 향후 좀 이렇게 저희 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따로 또 상담하시는 게 일단 뉴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재개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래가 재개되면은 아마도 회사가 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예. 하한가로 떨어지게 되겠죠. 예. 즉 사시는 분이 없고 파시는 분만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 역시 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익 거래 혹은 저가 매수를 위해서 혹시라도 좀 그 물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호가가 들어오는 거의 기준이 7시 50분부터 저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거를요. 그러니까 하한가에 좀 시장가로 던진다든지 그래도 같은 시간 같은 1초 내에 넣더라도 그 물량 자체는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는 거는 일단 나눠가지고 안분 배정으로 주식이 체결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체결이 될 거거든요. 네. 한 번에 가지고 계신 물량 다 던지기는 아마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 뉴스 보시면서 추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법정관리 신청까지 한 뭐 인간 안 났지만 대한해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이해는 대충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면은 증권사에 한번 그때 뉴스 터질 때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발빠른 대응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자, 계속해서 7028님의 종목인 삼성증권 좀 보려고요. 88,100원에 매수하셨고 4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2.5% 급락 85,800원. 역시 손실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은 또 반등하는 것 같더니 재차 꺼지고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예요. 네, 일단 아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따라가는 역할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최근 들어서 증시 주변 자금 쪽으로의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점에 대한 과열 형상이 살짝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에서의 스팔 랩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랩 어카운트 상품에 대해서 자문사 상품을 비롯해서 재간접 부분에 대해서 리테일 사업법에서 강점을 표현하고 있는 삼성증권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에는 당연히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 측면, 그리고 올해를 봤을 때 증권시장 부분에 대해서 업황 호조는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분에 대한 피로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재차 고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 진입이 좀 강하게 들어오셨고 비중이 조금 증가됐다는 측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봉 차트상 현재 21선에 대해서 강한 지지 모멘텀을 지수가 더 강하게 간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심리선에 대해서 돌파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8,600원 부분에 대해서 돌파 한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일단은 5일선의 이탈 여부는 있지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서 일단은 지수 대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바로 82,000원 부근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지금 현재 조금 불안성, 제가 아직까지는 뭐 무조건 불안정자다, 그리고 계속 지수 하락 부분에 대한 하락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과열 조짐이 보일 수 있다는 것, 피로 누적이 발생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지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만약에 하나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돌파하면서 매수가 진입 부근까지 온다라면 전량 일단 빠져나오시면서 재차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88,600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88,100원 돌파하기 이전에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매수가 오면 일단은 털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삼성증권 들고 계신 7028님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자, 계속해서 0866님의 문자도 좀 볼게요. 이분도 오늘 걱정되실 것 같네요.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27,800원에 20% 오늘 많이 빠집니다 하셨는데 2.8% 하락해서 오늘 갑자기 수익이 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신 분인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셨네요.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올랐던 수급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하이닉스보다는 IT 업종의 삼성전기 쪽으로 매기가 좀 더 쏠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차트를 보시면 간단히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최근에 증권사에서 계속 나온 보고서를 언급을 계속 드리는데요. 디램 가격이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줄 것이냐, 혹은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하이닉스, 즉 반도체 업체 중에 대만의 LP다라는 업체가 디램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상승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월 말 정도까지는 하이닉스 혹은 디램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될 것이고 3, 4월 경을 기점으로 해서 디램 가격이 재차 반등을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치킨 게임에서 점점 삼성전자가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예측 혹은 시장의 반응이 계속 들어맞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오늘 물량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금 제 차트를 지금 간단히 그려봤는데, 일단 예전에 24,000원대에서 추천을 한번 드린 거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27,000원대 부근 혹은 전 고점 부근이 지금 보시는 28,000원, 29,000원 사이 부근에서는 전고점 부근에 대한 매물이 강력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고점 부근을 계속 넘지 못했다. 오늘도 역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만약 시장이 IT 업종,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들어갔다면은 차트 모양이 위로 쏟았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손절이 나온다. 혹은 이익 실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29,000원에 뚫었어야 됐는데 못 뚫었기 때문에 일단 27,000원 중후반대라도 난 팔자라는 게 개인 및 모든 기관 투자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량에 대해서 오늘 한 2.8%는 빠지는데 바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손절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3, 4월 경에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
디램 가격이 반등할 거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역시 기관에 대한 물량도 역시 같이 매수로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고 일단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기간 물량을 살펴보시면서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매수 추는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하이닉스 오늘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디램 가격이 바닥 찍고 올라오면 그때는 갈 거니까 디램 가격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을 일단 너무 크게 두렵게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95님의 문자로 넘어갑니다. 시젠이라는 분자 진단업체 들고 계신 모양인데요. 28,000원 매수가 보내주셨는데 지금 25,600원. 그것도 오늘 한 4% 가까이 올라섭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8,0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됐었어야 됐네요, 결국.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시젠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제가 김동수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네, 일단 예, 시젠 같은 경우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동사 같은 경우는 진단시약 쪽 부분에 대해서 시간 역량 검사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특화 감점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슈퍼박테리아 비롯해 신종플라 진단 쪽에 대해서 매출 드라이브가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를 발행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유동성 공급 부분에서 거래량 수반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에서는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단기적으로 꼬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못하았다는 측면도 발생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부분에 대해서 선도주체가 없다는 측면이죠.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고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측면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량이나마 매수 진입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더 강하게 매기를 붙이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향후 시장의 방향성 부분에서 멀티 진단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매출 드라이브 발생되고 있다라는 요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부분에 대해서 발생됐던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박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무상증자 부분에서 물량 출회가 다행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상향으로 튀려고 했던 힘이 21선에 대해서 이탈을 하면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과 이번 주간에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25,000원대 부분에 있어서 저점 부분의 바닥 다지가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난 다시 랠리 갔던 측면보다 조금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봉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 이번 주 부분에 대해서 25,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착을 해서 올라갈 경우는 다행히 매수가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28,000원보다 조금 높은 소량이지만 28,900원대에 대해서 고점 인식에 대해서 저항대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25,000원을 이탈할 경우는 전량 손절을 일단은 하시고 나서 재차 저가 부분에 대해서 바닥 다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격을 해서 손실난 부분을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시즌 일단 25,0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손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1395님, 예, 25,000원 깨지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0515님이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35만 원에 매수하셨고 20%. 근데 계속 빠지는데 팔아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50만 원도 갔었는데 50만 원 깨지니까 조금 서운하셔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아까 대환해운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강보합권이네요. 네, 일단 현대중공업 수익 많이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뭐 며칠 안 빠졌는데 지금 빠지셨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일단 뭐 너무 욕심이 많으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의 매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에 즉 모든 주식을 매매하실 때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IT 업종에 대한 사이클은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은 3개월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조선 업황에 대한 사이클 예전에 50만 원 넘어서 금융위기 이전 넘어섰던 현대중공업의 대호황기 즉 그만큼 영업이 나왔을 때의 그 조선업종에 대한 호황에 대한 사이클이 길다는 것을 반증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식이 한번 시작을 하면은 코스피 종합지수가 가능한 현대중공업 역시 유상향을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자문형 랩 시장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문형 랩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자체가 조선업종이 일부 포트에서 항상 껴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문형 랩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종목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 종목을 계속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일단 매도에 대한 물량보다는 사는 물량이 좀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갈 수가 있다는 생각과 같이 들고 있고요. 일단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중기적인 추세대는 뭐 단기적인 추세는 5일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기적인 추세대는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21선이 오늘 살짝
살짝 좀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역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기 추세 역시 좀 계속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중공업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두 분 전문가와 인사 나누기 이전에 오늘 이제 장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관심주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훈 팀장님께서 어제 또 굉장히 특별한 종목에 대해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AS를 꼭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뭐 단기 급락 부분에서 제가 한 7,500원에 한번 모아가 보자라고 살짝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지수 부분에서 급등했던 분면, 지수의 부분에서 수급이 오후 마감 쪽에서 변화가 됐다는 측면을 못하고 오후 방송을 좀 맞이하면서부터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서 6일 연속으로 현재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7,500 가격의 메리트에서 단기적인 급락 부분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대한항공의 단기 급락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타 매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의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데 부분에서 다른 레버리지 상품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대형 많이 비중을 실지 마시고요. 10% 정도에서 내가 포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기 급락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측면에서 포트 구성의 일부 편입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기조 또는 기관계의 기조가 연거푸에서 연일 매수가 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한다라면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지수가 좀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하니까요. 이거 포트폴리오의 어떤 해지 성격으로 이거를 하나 종목처럼 편입해 있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일까라는 의문이 또 재차 들어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 기관과 외국인들 대비했을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 부분에서는 해지에 대해서 위험 회피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죠. 항상 주식만 매수 보유를 해서 하락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드리면서 우리가 손실이 나는 측면이어도 눌림목 구간을 보고 우상향으로 지수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수급 오전장 대비하고 오후장에 제가 방송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변화 조짐이 보였었는데 최종으로 들어왔던 수급에서는 변화 조짐이 전혀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내가 위험 해지 수단으로서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큰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박현상 대리님께서는 오늘 금융주 들고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뭡니까? 네, KB금융을 들고 왔고요. 예전에 제가 5만 원 초반대 KB금융 추천을 드린 기억이 좀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도 뭐 급등을 했다가 뭐 일주일 정도 좀 급락을 했던 경험. 그렇기 때문에 좀 AS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 결론을 드리자면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최근에 KB금융의 자사주 물량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급락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었고요. 뭐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SK그룹과 2천억 선 규모에서 자사주를 맞교환 추진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또 나왔던 얘기는 포스코와 0.61% 정도의 좀 교환 보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역시 해결이 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4분기 중소기업 중심의 보수적 충당금 정리 때문에 아시다시피 일단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혹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 기업의 충당금 정리 때문에 자산 건전성 즉 재무 비율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형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실적이 4분기에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시장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어윤대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가 가장 급락이 있으면은 실적에 대한 어닝 포인트는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실적의 턴어라운드 역시 가장 크리라는 예상이 들고 있겠습니다. 쌀 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는 57,500원. 아침에 제가 자료를 만들 때 58,000원 선이었는데 일단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62,000원까지 정고점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고점을 강하게 벗겨낸다면은 65,000원, 6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주 역시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KB금융 이제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 왔다. 일단 전 고점 회복 6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2085포인트 동시호가에 지금 접어든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돌아왔고 기관과 힘을 합쳐봤지만 오늘 대한해운 악재 만나면서 2080선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틀 연속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반등폭은 아쉽게 끝날 분위기네요. 전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